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셨고, 이제 그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자료가 앞에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자료의 이제 척도를 어떤 걸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수의 종류가 이제 양적 변수가 있었고 뭐 질적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질적 변수를 이제 요약하는 이제 방법들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빈도표 또는 뭐 도수분포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 범주형, 그러니까 뭐 질적 자료를 이제 그 요약하는 표라고 해서 그냥 빈도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간 뭐 도수분포표, 빈도표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질적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이 안 되는 범주가 이제 그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라 그러면 성별은 뭐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대상은 뭐 1000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1000명이 다 성별이 다 틀린 건 아니, 그 모두 다 제각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00명들은 무조건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범주로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성별.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그 연령대라고 하면, 그 연령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연령이라고 측정하면은 뭐 20살, 22살, 뭐 26살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의 값이 이제 무수히 많겠지만은, 근데 뭐 연령대라고 하면 20대, 뭐 30대, 뭐 40대, 뭐 50대, 뭐 60대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요런 이제 그 범주. 그러니까 요걸 이제 나타내는 요 각각의 이제 값들은 이제 요거 범주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6개로 구별할 수가 있죠. 이렇게 5개 정도로. 그래서 뭐 1000명을 조사한다라고 하지만 그 1000명에 대한 값이 다 제각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20대 아니면 30대 아니면 40대, 50대, 60대 이 5개 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간단하게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 범주별로, 중복이 안 되는 범주별로 각 그 대상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도수, 그러니까 그걸 도수라고 해요. 그 개수를. 그래서 각 범주마다 포함되어 있는 객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도수를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제 도수분포표, 빈도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별이라고 해서 7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성별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이걸 남자, 여자 요 두 개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그걸 이제 도수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전체는 7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수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빈도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거 옆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상대 도수는 비율입니다. 이거 비. 그래서 전체 중에 해당 범주가 몇 개 있는지 그 비율 비. 그래서 3 나누기 7 한 거. 요게 이제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각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그 측정 변수별로 측정 변수별로 요약, 그러니까 도수를 이렇게 요약해 준 그 표를 빈도표, 도수분포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빈도, 도수분포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빈도표로 요약을 한 걸 이제 그러니까 빈도표는 이제 숫자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3명, 여자가 뭐 4명 이렇게 뭐 상대 도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숫자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표를 이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숫자표는. 그러니까 이 요약된 값을 조금 더 이제 손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이제 그래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이제 종류, 이제 그 이
범주형 자료, 그러니까 질적 자료를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이제 그래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그래프 중에서 이제 먼저 나온 게 이제 점도표. 그래서 이 점도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그냥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3명이니까 여기 하나, 둘, 3개. 여자가 이제 4명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래서 그 각 범주마다 그 있는 케이스만큼 점을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걸 이제 요런 일반적인 이제 점도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자료가 너무 많으면 사용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자료가 많으면은 이거를 점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은 이 영역 안에 1000개의 점을 다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점 구별이 안 되죠. 몇 개인지가. 그러니까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는 좀 곤란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점도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빈도표를 가지고 그 그래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대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대도표는 이제 그 빈도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막대로 표시해 준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막대의 이제 높이를 여기를 이제 도수나 이제 상대 도수가 되도록 이제 상대 도수를 그려도 돼요. 그래서 이 막대의 높이를 도수나 상대 도수가 되도록 그리는 게 바로 이제 막대 도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도수를 가지고 그린 거죠. 그래서 요 막대의 높이가 여기가 이제 3, 여기는 막대 높이가 이제 4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막대의 높이를 가지고 이제 각 범주별로 서로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이제 비교할 때, 그 범주 중에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서로 이제 비교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막대 도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막대 높이를 도수나 상대 도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요약을 한 게 이게 이제 막대 도표예요. 여기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도표. 여러분들 자주 쓰는 이제 원도표로 작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각 원의 이제 조각을 각 범주로 구별해가지고 요 조각별로 범주를 나타내준.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원 조각의 요 각 있죠. 요 각도. 요 각도가 바로 이제 그 상대 도수에 비례하게, 그러니까 도수에 비례하게 작성이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전체 이제 원은 360도인데, 거기에 이제 상대 도수를 곱해주면은 요 각 범주의 요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360 곱하기 여기가 7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7분의 3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이제 7분의 3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15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54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60 곱하기 뭐 7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한 200, 한 6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그래서 요 각도를 가지고 각도가 이제 상대 도수에 비례하게끔 이 조각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원도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범주가 좀 많아지면은 이걸 그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원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적은 게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너무 적은 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범주가 많으면 조각을 너무 많이 나눠야 되니까 이거 보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질적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도표하고 이제 그 점도표, 그다음에 그 막대도표, 원도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양적 자료를 이제 정리할 때는 양적 자료도 이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양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질적 자료처럼 그 범주가 조금 이제 한정된 범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같은 경우에도 직접 연령대라고 하면은 연령대로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순서형 자료겠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범주가 그렇게 범주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해봐야 한 6개 정도 되죠. 이게. 그래서 그 6개 범주에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직접 측정하도록 하면 그러면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도 20세에서부터 29세 그 사이에 있는
뭐 실수값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개월수까지 측정한다 그러면 더 자료가 늘어나겠죠, 범주가. 중복 안 되는 값이. 그러니까 20대라고 해도 20대라고 실제로 나이를 측정하면은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해가지고 29세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7, 28, 29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0개가 생겨요. 20대만. 그러면 30대도 하면 30대도 또 10개 자료가 있죠. 40대 하면 40대도 10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령을 직접 연령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직접 측정하면은 그게 간단하게 뭐 20대가 뭐 3명, 뭐 30대가 4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0세가 1명, 21세도 1명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원자료를 보는 거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연령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앞에 이제 빈도표처럼 요약하려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22세, 그 다음에 29세, 그리고 여기 31세, 34세, 37세, 39, 그리고 여기 이제 45. 이게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다. 그러면 이걸 표로 만들어 봐야 어차피 원자료하고 그냥 똑같죠? 그냥 원자료 나열한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건.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전혀 요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줘가지고 각 그 범위를 하나의 이제 범주로 생각해서 그 각 범위별로 요약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도수분포표, 양적 자료에 대한 도수분포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세에서부터 30세, 그 다음에 30세에서부터 40세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를 구축해가지고 요 범위마다 해당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 요걸 이제 카운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양적 자료에 대한 도수분포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를 준 것만 이제 일반적인 그 범주형, 그러니까 질적 자료에 대한 거하고 좀 다른 게 얘 원자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이게 범위를 줘서 요 범위 하나를 하나의 이제 범주로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세에서 30세가 2명, 30에서 40세가 4명, 40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게 2명. 이렇게. 그래서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그 객체가 몇 개냐? 그걸 이제 카운트해서 기록해 놓은 게 도수분포표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요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선 값이 거의 일치가 되도록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30이 여기 중복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30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 분류할 건지 여기에 분류할 건지 구별이 안 되죠? 이게 여기도 30이 있고 여기도 30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이걸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얘를 이제 범위를 주실 때는 여기에 30, 30을 동일하게 이렇게 주되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쓰시면 안 되고 이거를 30세 이렇게 하면 여기를 미만 이렇게 이제 쓰든가 그러면 여기가 미만이면은 여기를 이상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한값 이상, 상한값 미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상이 되면 여기가 이제 미만 이렇게 이제 주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본 대로 반대로 여기 상하 쪽에서 여기를 이하라고 주면 여기가 초과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한 초과, 상한 이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계선은 반드시 이렇게 중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20세에서부터 뭐 29세, 뭐 30에서부터 뭐 39세 이렇게 주면 만약에 29세하고 30세 사이, 그러니까 뭐 개월수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그러면 29년 뭐 6개월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이 되려고 하면은 경계선이 서로 이제 그 맞닿을게 작성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도수분포표를 작성하시려면 그냥 작성하시면 안 되고 작성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서
최대 최소값, 그러니까 가장 큰 값,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거를 각각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연령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 연령에서, 그러니까 27세, 뭐 41세, 뭐 22세, 뭐 50세, 60세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 60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대값. 그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얘죠. 요게 이제 최소값.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요걸 이제 먼저 찾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찾아가지고 범위라고 하는 걸 구해요.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범위는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의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그러니까 계급의 수는 아까 제가 이제 범주화한 거 있죠. 이게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요게 계급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이 범위가. 그래서 요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개수를 결정해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료의 형태가 잘 보이게끔 5개에서 20개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 모양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5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냥 그 분석자가 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특정한 공식을 이용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터지 공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급의 수니까 정수로 나와야 되죠. 이게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로그 값을 가지고, 여기는 자료의 개수입니다. 전체 자료 개수. 이게 자료 개수를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주면 이게 실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림 처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걸 계급의 개수를 정수화해서 계급의 수를 결정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곱근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료수의 제곱근을 취해서 결정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추가해가지고 결정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하면 요 계급당 폭, 그러니까 요 한 계급마다 여기 폭이 있죠? 요거 이제 계급의 폭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계급의 범위의 거리, 그 폭, 그게 이제 계급의 폭인데, 그 계급의 폭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범위 앞에서 계산한 요 범위 있죠? 요 범위를 여기에서 결정한 계급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100이었다 그러고 100이고, 그 다음에 계급의 수가 5였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에서 5로 나눠가지고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계급당 폭이 20씩 되도록 작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의 폭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계급의 폭까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계급을 만들어야 되죠, 구간을.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은 무조건 여기가 이제 최소값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최소값보다 작게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최소값이 뭐 17.5 이렇게 됐다 그러면 17.5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계급폭이 이게 20이다. 그러면 17.5에서부터 이게 37.5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은 이렇게 최소값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더하기 여기 상한 쪽 값은 요 계급폭만큼을 더해준 거.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뭐 최소값을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이렇게 17.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15에서부터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상한값하고 가서 최대값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요거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최소값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계급은 이제 최소값 더하기 계급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에서부터는 첫 번째 계급의 상한값 있죠? 여기를 이제 제가 A1 이렇게 둘게요. A1. 그럼 얘가 두 번째 계급의 하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에서부터 A1 더하기 여기 계급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또 이제 A2 이렇게 쓰면 세 번째 계급의 하한이 여기가 이제 A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여기 이제 계급폭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계급의 각각의 구간을 결정을 한 다음에 요 계급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하고 그래서 그 계급에 해당하는 개수를 카운트한 게 이제 도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데는 이제 상대 도수 그러니까 B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해당 계급의 도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 B를 이제 나타내 준 게 이제 상대 도수.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누적 도수하고 누적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는 똑같이 얘는 도수하고 상대 도수예요. 근데 그 얘는 해당 계급 내에 있는 개수만 센 거죠. 근데 누적 도수는 자기에 해당하는 계급 도수하고 자기 전 계급의 도수를 다 더해준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도수가 F1 이렇게 F2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누적 도수는 여기는 첫 번째는 그냥 자기 자신인데 두 번째 거는 F1 더하기 F2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전 거를 다 더해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도수무표를 일단 작성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